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춘천교육대학교 기출문제를 짧은 시간 동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에 로봇이 나와 있죠? 로봇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춘천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5분짜리 면접을 2번 보게 됩니다. 교직 적성 면접과 교직 인성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시문으로 출제되는 문제는 교직 적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직 인성 문제는 짧은 문제를 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을 5분 동안 실시하게 되고요. 또 그거에 관련된 꼬리 질문을 하게 되겠죠. 자, 우선 오늘 분석해야 될 문제는 적성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다음은 초등학교에서 로봇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A 교사와 B 교사의 견해이다. 그래서 A 교사는 로봇 교사를 수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미래 교육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이고요. B 교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군다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갖고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정서적 상호작용이 부족하게 될 텐데 이것마저 한다면 더 부족해지니 차라리 교사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두 선생님 다 명분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될지 또 이것을 출제한 의도는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보면은요. 1번 A 교사와 B 교사가 초등교육에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의 요소가 무엇인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각각의 명분이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A 교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을 활용한 창의력 교육을 해야 된다. B 교사는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등학교 교실에서 로봇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본인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설명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제 의도 같은 경우에 세 가지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두 개의 제시문을 비교하여 강조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미 우리 얘기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고등사고 능력이죠. 하나는 정서적 상호작용이죠. 이거에 대해서 둘 다 핵심어를 찾고 비교할 수 있는가. 자, 여기서 출제 의도를 설명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고 능력과 정서적 상호작용 두 가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1번 문항은 두 교사가 교육의 중요한 요소인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바로 사고 능력이 인지적 능력이고 정서적 상호작용이 정의적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영역 중에서 어느 부분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로봇 활용 교육에 대한 입장이 달라짐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자, 1번 문항을 읽고 1번 문항에서 요구하는 것은 두 교사의 제시한 부분을 비교해서 그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요.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지원자 입장에서 확인하고, 다시 말해서 로봇 교육을 할 것이냐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냐, 자신만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자, 면접 시간이 5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문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이 하나에 대해서 각각 1분 30초나 2분 정도 답변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 한두 가지 정도를 받으면 면접이 종료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시간 조율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율하면서 논리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한 컨설팅에서는 5단 구성을 활용한 교육을 하라고 답변을 하라고 교육을 합니다. 자, 5단 구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다면 첫 번째 주장, 두 번째 근거 또는 이유, 세 번째 물론이라는 부사어를 사용해서 반론을 제기할 만한 답변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나 따라서 다섯 번째 따라서까지 하는데, 자, 이 부분이
4단 구성, 5단 구성을 하지 않고 3단 구성으로 이야기를 해도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방향성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첫 번째 문항은 사고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문항이고 두 번째 문항은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건 아까 이미 출제 의도에서 설명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문항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지원자의 교사로서 갖춰야 될 지적 능력과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과 또 교사상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향을 잡아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A 교사와 B 교사가 초등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의 요소가 무엇인지 비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제시한 방향성은 출제 의도와 거의 맞아 들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출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방향성은 저절로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제대로 숙지하고 그거에 대한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방향성을 잡아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